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대표는 그 비대위원장 그만뒀고 새로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을 임명을 했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사무총장 새로 임명했죠. 네. 사무총장을 이제 박대출을 임명했잖아요. 이 사람은 탄핵 반대파였어요. 즉 김문수는 친윤과 싸워서 대권 후보를 쟁취했지만 다시 친윤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결국 다시 손을 잡았다. 이 판에서 제일 바보가 되는 건 한동훈이지. 한동훈 또 제거 프레임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또 김문수가 당선 가는 게 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덕수가 더 친윤이니까 김문수보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문수가 한덕수를 이겼으면은 사실은 한동훈하고 손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도와줬으니까. 근데 안 잡는 거야. 이건 결국은 이 당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센스인 거예요. 이 윤석열이 내란이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시대 용어로 하면 역적이에요. 역적하고 역적 도당을 진압한 사람하고 같은 당에 있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한동훈과 이 탄핵 찬성파들은 당을 깨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른바 탄핵 반대 다수파들에게 둘러싸여서 힘을 못 쓰고 보수가 다시 재정립 못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김문수조차도 거기 다시 몸을 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의 성분값을 따져보면 한동훈의 지지세가 상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김문수 한동훈 최종에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룰로 세팅을 했는데 6대4가 나왔다, 6대4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4에 40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50%를 넘겨서 한덕수를 떨어뜨린 건데 그러면 박 비평관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김문수가 등장해서 첫 마디는 나는 한동훈과 함께 가겠다. 나는 선대위원장 한동훈으로 하고 그렇죠. 한동훈 세력과 이걸 열어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일각에서 걱정했던 김문수가 탄력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국민적인 말하자면 추인 과정을 밟는 게 생중계되면서 친윤과 결별하고 뭐 말하자면 새로운 이미지 그다음에 보수가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동훈을 끌어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잠깐이 김문수의 별의 순간이었는데 김문수가 나는 별이 될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냥 퍼포먼스를 다시 나에게 맡겨준 거에 만족할게라고 물러서면서 또 이제 말하자면 5.5대 3의 구도가 굳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그렇게 가깝다면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딱 끊어내 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래서 별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 경직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51대 49면은 한번 억지로라도 변신을 해보겠는데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지고 난 이후에를 가정해서 친윤 맹렬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 당권이라도 먹을 수 있고 정치적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뭐 지금이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기 공언대로 11일 이전에 단일화 실패했으니까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부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이 선대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 이번 선거가 김문수 후보에게 그리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할 거고요. 그럼 다시 비대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비대위의 수장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또 권성동이 임명하는 원내대표가 지명하거나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그림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재편을 하고 싶다면 선대위 안에는 친 김문수 인사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이 어떤 구심점이나 이 어떤 인적 재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선대위 자체가 거의 친윤계 인사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이후의 그림이 너무 보이는 상황이라서 좀 뭐랄까 김문수 후보는 그냥 패전 투수가 되는 그림처럼 읽혀지는 상황이다. 저는 제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윤석열당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당권파가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당권파가 왜 이렇게 한덕수의 단일의 노를 짰는지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의 의미로 보면 한덕수나 김문수나 같아요. 왜냐면 당내 기반이 없고 선거에서 지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고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요 세 가지 조건으로 놓고 보면 한덕수나 김문수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당권파 입장에서는. 근데
당권파가 그렇게 한덕수만 고집하게 된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 석방되는 상황이 통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권파 입장에서는 너무 안면불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한덕수나 김문수나 같은 활용도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